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청에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 새로운 영상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옛 영빈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배움터로 개관하고 시민들을 위한 맞춤식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해부터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와 남구가 용호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용호 2기대 일원의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시청에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 새로운 영상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 시청사 대형 미디어월을 비롯해 각 전시관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시 청사에 걸린 대형 미디어월입니다. 화려한 색감의 다채로운 미디어 아트 영상이 시선을 끕니다. 여기엔 시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 작가의 작품 등 20여 점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종이 추가됐습니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문 기업에서 만든 신비로운 영상입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아름답고 기분이 좋네요.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인 들락날락에도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 미디어 아트 전시관에 생명의 기원과 십장생도라는 주제의 작품 2종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우주의 탄생에서 지구와 생명의 탄생을 표현한 스토리텔링형 작품입니다. 십장생도는 한국 전통 민화의 동식물을 통해 회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체동화 체험관에는 가상현실을 접목한 콘텐츠가 새로 선보입니다. 흥부와 놀부 그리고 색깔 왕국의 생일 파티란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동화 구연 선생님이 참여합니다. 이 동화 체험관은 단체는 수요일, 개인은 토, 일요일에 신청을 받아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시청 들락날락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되고 5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개관한 시청 들락날락은 지금까지 28만여 명이 다녀갔고 디지털 체험 공간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옛 영빈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배움터로 개관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교육을 듣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지하 1층 내 예식장으로 활용됐던 영빈관. 지난 2014년 예식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껏 비어있는 공간이었지만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 문화 교육 공간인 배움터로 재탄생됐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좀 다양한 인식과 식견을 넓혀 가고 각 분야별로의 시민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체험하고 배우는 그런 공간일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연습실과 발표회장, 회의실 등 10여 개 교육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스트레칭 발레에서 음악 강의, 때론 원하는 재료로 나만의 드로잉까지 무용과 음악, 미술, 연극 등 실기 중심의 프로그램뿐 아니라 아이에서 어른까지 연령별 맞춤 예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문화기관들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낯설게만 느껴졌던 문화예술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나 주제들을 가지고 자체 제작하는 공연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6월 달에 야구왕 마린스를 할 예정인데 시민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일반 시민이 주축인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신설해
관악기 레슨 등 문화활동 지원에도 나섭니다. 유엔기념공원과 주변 문화시설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입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해부터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후 세력은 없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 이후 변명문을 언론과 가족에게 전달해 주기로 한 조력자 70대 B씨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A씨는 직접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 대표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작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하여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프레카드, 머리띠를 제작하는 등 범행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사전 답사까지 하면서 범행의 기회를 엿보던 중에 경찰은 A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면 분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 세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취업자와 맞벌이 부부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제도도 신설됐는데요.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공제 혜택입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높아졌습니다. 4월 이후 지출한 도서 구입비, 영화 관람료 등과 전통시장 사용액도 각각 40%와 50%로 10%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취업 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로 신청만 하면 지난 5년분의 혜택을 소급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정 청구를 5년 거를 소급해서 청구하시면 그 세금을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고 환급을 해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도 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공제율도 월 세액의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가 되어진다면 세무서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전입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면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메뉴도 18일 신설됩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과 안경,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 예정입니다. AC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은 영화 촬영 장소로는 각광받고 있지만 촬영 전문 스튜디오나 후반 작업 시설은 부족한 실정인데요. 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부산 촬영소 건립 사업이 어렵게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된 부산 촬영소 건립 사업, 기장군 장안읍 기장 도예촌 관광지 내에 실내 스튜디오와 아트워크 시설, 제작 지원 시설 등을 갖춘 영화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 생태계 확대를 위한 필수 시설인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지 8년 만에 부산 촬영소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총 사업비 660억 원을 투입해 올해 3월 첫 삽을 뜨고 2026년 9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건축 허가 이후 건축 구조 심의 등 늦춰진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촬영 스튜디오의 포화 상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로케이션 촬영 유치 등으로 영화 제작의 생태계가 확대되고 아시아 영화 제작의 중심으로 부산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는 부산 촬영소가 들어설 예정인 기장 도예촌과 연계한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부산 촬영소 건립 공사가 시작되지만 여전히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사업 지연 원인인 부지 사용 조건을 둘러싼 예산 문제, 기장군이 일부 부지를 영진위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까지 변경했지만 완공까지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예산은 영진이가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매각하고 난 자금으로만 짓게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660억이고 부지 매입비가 193억 정도, 총해서 853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은 촬영소 개관 후에 운영 수익에서 갚아나가는 걸로 기장군과 협의를 했거든요. 부산 촬영소는 기존 계획과 달리 2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우선 주요 스튜디오 동 건립을 위한 1단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부산 촬영소가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후반 제작시설이 지어질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추진 동력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남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용호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이 물꼬를 텄습니다. 부산시와 남구가 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에 있는 용호부두는 지난 2019년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 이후 유휴시설로 방치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남구는 부산 항만공사와 협약을 통해 부두 개발 전까지 임시 개방키로 하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등을 열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로서의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항만 재개발 사업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부산시와 남구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손잡았습니다. 용호동부터 5, 6도까지 그 지역은 아마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역을 그냥 보는 지역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그 가치를 충분히 살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이기대 일원과 용호만 5, 6도를 잇는 해안선에 해양문화관광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기대 일원에는 국제아트센터와 바닷가 숲 갤러리 등 예술공원을 만듭니다. 또 하수종말 처리시설 부지엔
공연장과 도서관이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합니다. 이 중 용호부두 항만 재개발은 부두 일원 8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호텔과 마리나 등 랜드마크 시설을 짓는 것으로 관광지구 조성 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나 중재 역할에 나섭니다. 남구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만들고 도입시설의 인허가 등 진행을 맡습니다. 우리 남구의 용호만과 2기대 1호는 관광 인프라가 정말 풍부한 곳입니다. 앞으로 용호동의 항만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시의 협조를 통해서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두 기관은 협약 이행을 위해 실무자 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 협업키로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엑스포를 향한 부산의 도전. 하지만 119표 대 29표라는 참패로 도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2023년 부산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엑스포라고 할 정도로 부산 곳곳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무엇보다도 허탈한 사람들은 바로 부산 시민이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엑스포가 됨으로써 그게 확 부산 전체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게 그대로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가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유치됐으면 많은 분들이 부산 찾아와 주시고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웠던 것 같아요.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 기간 동안 부산시의 자매 우호 도시는 기존 37개에서 49개로 늘어났으며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 9월 기준 125만 명을 돌파해 지난해 누적 대비 386%가 증가했습니다. 부산의 도시 브랜드 평판도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35년 엑스포를 향해 재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0이 안 되더라도 2035에서는 꼭 부산에서 부산 엑스포 개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다른 나라랑 그 홍보 영상 같은 거 비교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유치를 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의 뜻이 재도전에 있다면 강력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30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쌓은 경험과 또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2035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조금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선제적으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과 독일 베를린이 라이벌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면서 연계된 수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덕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 굵직한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만들어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세계 중추도시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24년 부산시 주요 역점 사업에 정부 예산안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을 세계적 복합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킬 가덕도 신공항의 설계, 보상, 공사 착수비와 건설공단 설립 운영비 등
신공항을 2029년까지 조기 완공하기 위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공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사업 예산도 반영돼 한국 물류와 항만 물류 간의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부산은 좀 지속 성장 발전 가능한 장기 플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 10년 이상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이제 유치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2030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겹쳐서 사실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냈던 건 이제 사실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로 추진력을 잃지 않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부산시는 2024년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끝났지만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 북강서을 김도읍 의원은 응급실 과밀 해소와 소아 환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야간과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된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부 상권에 집중돼 있던 부산 지역 달빛 어린이병원은 사하구와 강서구에 한 곳씩 추가 지정돼 다음 달부터 운영되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평일 야간 진료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서구는 올해 평생학습 활동 경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서구는 그동안 지역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해 경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보조금의 40%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총 700만 원을 평생학습 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며 동아리별 실제 지급액은 최대 6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사상구가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사상구에는 5,700여 개 법인 사업체가 있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북구에 위치한 북부산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통합무인 발급기는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3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상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억 6,7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모금 목표액 1억 원의 160%를 넘어선 수치며 부산시 16개 구군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는 1,019명으로 그중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28명, 10만 원 기부자는 775명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